안녕하세요. 결론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1, 5단원, 대단원, 두 번째 단원의 소단원, 다섯 번째 삼각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각함수. 삼각함수 기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반각과 호도법, 그리고 부채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볼 거는 일반각입니다. 일단은 일반각을 배우기 앞서서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 시초선과 동경. 이 시초선은 각도를 잴 때 제일 기본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각도를 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직선이 하나 있겠죠? 그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각도가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직선 X, 그 다음에 여기 반직선 OP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볼게요. 반직선 OX를 이때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선. 그 다음에 이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이 각 알파도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걸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동경이 어떤 각도를 나타내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XOP는, 각 XOP는 우리 360N 더하기 알파도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 360N 이 의미하는 거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동경이 시초선 기준으로 그냥 요만큼만 올라가 있는 것도 동경이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만큼 간 것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만큼 간 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바퀴를 움직였는지 동경이 그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시초선은 우리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놓고 좌표 평면 상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염두를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된 각도를 플러스 각도, 그 다음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럼 이만큼이 각이 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겁니다. 시초선보다 이 위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건 플러스 각도, 이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각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일반각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호도법이라는 것입니다. 각도를 재는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뭐 180도, 90도 등등등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얘는 우리 60분법이라는 겁니다. 60분법.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 60분법을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60도야. 얘보다 큰 각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아봐야 육각형 정도 내에서 생각을 했었죠. 육각형이라 해봤자 이제 내각의 합이 얼마입니까?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4니까 720도네요. 자,
이 내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일반각이란 개념이 생기면서 몇 바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3바퀴, 4바퀴, 5바퀴가 되면은 720도보다 더 큰 각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단순한 60분법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도를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원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가 원의 중심이겠죠. 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요만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좀 튀어났나? 여기가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이 R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도를 잴 때 이겁니다. 자, 여기도 반지름이 R일 거예요. 근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반지름일 때 우리는 이때 여기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라디안. 1라디안.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각도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호의 크기가 R인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를 얘기합니다. 중심과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도법에서는 우리 이제 라디안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제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그 다음에 360분법으로 따졌을 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좀 쉽게 얘기하자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에 우리 파이는 그냥 3.14 땡땡땡이라 부르는 우리 원주율로 배웠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3.14 땡땡땡 해당하는 라디안이 180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원주율 파이라고 3.14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 파이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라고 얘기하면 라디안이 생략된 겁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60분법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0도는 0라디안입니다.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라디안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45도일 때는 4분의 파이고요. 60도일 때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90도일 때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 180도일 때는 파이 라디안. 270도일 때는 2분의 3파이 라디안. 360도일 때는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외우기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3이면 6분의 파이, 6이면 3분의 파이. 사실 요것만 좀 어려워요. 나머지들은 하다 보면은 뭐 92, 2분의 파이, 182 파이 이 정도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디안은 많이 생략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일반각과 라디안을 통해서 사분면의 각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여기가 뭐였어요?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1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가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가 3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가 4사분면이겠죠. 그럼 우리 어떤 각도가 몇 사분면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자, 우리는 얘를 시초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초선에 해당하는 이제 선이 있겠고요. 반직선이 있고, 그리고 얘가 동경이, x축 양의 방향으로 해당하는 이 x축이 동경이라면 얘는 어떻게 일반각으로 표시하느냐? 자, 360n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일반각을 표시를 할 건데 시초선의 기준으로 동경이 만약 x축 양의 방향이라면 이때 얘는 360n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0도인 거죠. 0도. 근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랐으니까 360n. 그리고 혹은 2πn으로 표시를 합니다. 2πn은 색깔을 바꿀까요? 2πn은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2nπ 이렇게 쓰겠죠. 2n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60분법으로는 360n 더하기 90도 이렇게 되고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nπ 더하기 90도니까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60n 플러스 180도 혹은 2nπ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360 플러스 n 플러스 270도 그리고 2nπ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80도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720도 빼기 40도인가요? 그래서 이거 720도가 일반각 두 바퀴 동거해서 40도 빠지니까 음의 각도죠. 그래서 한 요 정도 표시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40도로 표현하는데 음의 각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이쪽 방향이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건데 이게 양의 방향 이렇게 돌면 음의 방향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4사분면의 각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각 각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봅시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이때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 이라고 표시를 하고 중심 각도를 세타라고 표시를 할게요. 세타라고 읽습니다. 이때 넓이 S를 구하거나 넓이 S 여기를 이 세타를 지우고 여기를 넓이를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노란색 넓이가 S 그다음에 각도가 세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은 R 곱하기 세타. 이때 이 세타는 호도법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호도법 단위.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R 곱하기 R 세타로 바꿔서 얘를 L로 바꿔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비례식을 사용하는데, 자, L 대 세타는, 자, 이 호의 길이 대 세타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죠. 그리고 2파이 대 2파이가 아니라 세타 대 L 대 세타는 2파이 R. 자, 2파이 R 대 2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뒤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라디안. 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이 2파이 R은 뭐냐면 원주죠. 원주. 자, 계속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2파이 R 원주고 이 2파이 각도입니다. 각도. 여기서는 360도라고 보면 되겠죠. 원의 내부에 있는 중심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얘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까지 길이 곱하면 2파이 R 곱하기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 L이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값을 지워내면 2파이와 2파이를 지워내면 L은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중학생 때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 360분의 뭐 알파 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얘가 2분의 1 얘기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겠네.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알파 도로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분노를 한 게 컴퓨터가 계속 꺼져서 그래요. 이거 편집을 한 겁니다. 컴퓨터 계속 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 아까 라디안 호도법 배운 거에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 다음에 알파도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세타로 바뀐 겁니다. 세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파이분의 180도인데요. 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180분의 파이 얘가 라디안이 되면서 요 알파도까지 합쳐서 세타로 바꿔낸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홀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채꼴의 홀의 길이와 넓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천천히 익숙해져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부채꼴의 홀의 길이와 넓이 정도는 간혹 단독 단어로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 이 중심각이라든가 일반각, 호도법 이런 거는 그냥 기초 개념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개념에서 계속 뵙겠습니다.